AI 부호로 구리 덕역이 급등하면서 아마존이 애리자나의 10여 년 만에 처운으로 새 구리 광산 개발에 나섰습니다. 2026년 1월 16일 저녁 뉴스 방송.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톱 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으며 정부는 광역행정통합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섰고 K-AI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LG, SKT, 업스테이지가 선정됐습니다. 국제 뉴스로는 이란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과거사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문화계에서는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발표하는 정규 5집 앨범 제목을 아리랑으로 확정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먼저 오늘의 가장 주목받은 뉴스입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게 되는 8개 형사재판 중 첫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익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했으며 법치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첫 술에 배부르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은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본격 선고는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상춘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90분간 오찬을 가졌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여야 이견이 없는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찬을 앞두고 지금이 한가한 오찬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정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주제로 국정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정부, 광역행정통합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입니다. 정부가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광역지방정부 통합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의 통합 완료 이후 명칭은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대전 충남 정치권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망스럽다,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입니다. 국회가 오늘 여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내란, 김건희 여사, 최혜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들을 수사하게 됩니다.
또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내란 공방과 함께 지방선거 여론 향방의 중심에 설 전망입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정치 뉴스입니다. 이 밖에 정치 분야 주요 소식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을 추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의 대질 신문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당명 대국민 공모에 나섰습니다. 300만 원을 걸고 새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원달러 환율 1470원대 복귀입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1470원대로 올랐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오른 달러당 1473.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475.2원까지 오르며 1475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지난 1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원화의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날 환율이 11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1460원대로 떨어졌지만 하루 만에 재차 반등한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결정적인 원인임을 부정하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율 수준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외국인 주식 매도세와 해외 투자, 환전 수요가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AI 프로젝트 1차 평가 결과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LG-AI 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1차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NCAI는 탈락했습니다. 당초 4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객관적 실적뿐 아니라 독자성 평가가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3개 팀만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한국의 AI 기술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정된 3개 팀은 향후 정부 지원을 받아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4천조 원 돌파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이 오늘 장중 역대 최초로 4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1거래일 연속 파죽지세로 올라 장중 4,85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전 11시 11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49.65포인트 1.03% 오른 4,847.2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수급을 보면 기관이 2,79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 코스피 상장 시총은 3,966조 2,372억 원이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이 지속되면서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정부 경기 회복 흐름 지속입니다. 정부가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발표한 2026년 1월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 투자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불안 요인도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 뉴스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고객들에게 1인당 5만원의 구매 이용권을 어제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구매 이용권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피자헛의 차액 감행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판결을 확정하자 프랜차이즈 업계를 겨냥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은 판결 직후 네이버에 소송 카페를 개설하고 가맹점주 대상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중입니다.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1000개 늘어 287만 5천 개를 기록했지만 증가율은 0.1%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 일자리는 2만 9천 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전국 안개로 교통 혼잡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항공기 운항 차질과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과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53분께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전북 선운사 IC 부근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조수석에 탄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진로 변경 과정에서 안개로 인한 시야 불량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항공편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북 서해안과 내륙, 전주, 정읍, 남원 등 지역에서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일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당분간 안개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하며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서울 버스 파업 협상 타결입니다. 이틀간 계속됐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협상 타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는 버스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파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수용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결국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며 향후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서대문역 인근 버스 사고입니다. 오늘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한 후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중상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목격자들은 큰 충돌음과 함께 버스가 건물 쪽으로 돌진하는 것을 봤다며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사회 분야 주요 소식입니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공방과 관련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간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인터뷰를 통해 횡령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동부가 쿠팡 본사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CFS,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CLS, 배송 캠프에 대한 근로 감독에 나섰습니다. 블랙리스트와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인기를 얻어 유행처럼 번진 두바이 쫀득 쿠키도 쫀쿠 수요로 원료인 피스타치오 값이 급상승 중입니다. BBC는 한국의 두쫀쿠 열풍을 특집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 확대와 트럼프 대통령 군사 개입 시사입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는 이번 시위로 538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망자가 2,000명 이상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 살해를 중단했다고 들었다라며 공격을 보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4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란은 어제 새벽 영공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이번 영공 폐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편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공군 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전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 분야의 포괄적 협력과 과거사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저출생 고령화, 지방 성장 등 양국 사회가 직면한 현안 해결과 영내 평화 문제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의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고 합의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아픈 과거가 있지만 좋은 점은 발굴하고 나쁜 점은 관리하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한일 회담을 평가절하하며
한국의 밀착 열망에 일본이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판결을 앞두고 반도체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번 관세 정책의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관세는 유보하며 동맹국과 가격화 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히토류 탈중국 회의를 소집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G7과 주요국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국제 분야 주요 소식입니다. 일본이 36년 만에 한겨울 총선을 치릅니다. 다카이치 정부는 내달 8일 신임을 묻는 선거를 실시합니다. 태국에서 연달아 대형 참사를 낸 열차사고 시공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TSMC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꺼져가던 인공지능 랠리 동력을 다시 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SMC는 AI 수요가 향후 10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공격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의 H200 조건부 수출을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기술 혁신만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연예 스포츠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규 5집 아리랑 발표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발표하는 정규 5집 앨범 제목을 아리랑으로 확정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어제 자정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오는 3월 20일 발매되는 정규 5집의 앨범명 ARIRANG 아리랑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총 14곡이 수록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인 아리랑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길을 끕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리랑은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길과 팀의 정체성, 그리고 전 세계 음악 팬들과 나누고 싶은 감정을 포괄하는 상징적 제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멤버들은 오랜 공백 끝에 컴백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팀의 출발점과 뿌리, 그리고 내면의 이야기에 시선을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그룹으로서의 정체성과 마음속에 자리한 그리움, 깊은 사랑의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냈다는 설명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이후 줄곧 멤버 개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음악을 선보여왔습니다. 새 앨범 역시 그리움과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중심에 두고 있어 국경과 문화를 넘어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컴백을 앞둔 분위기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신보 로고를 활용한 5개 광고가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고양 종합운동장 공연을 시작으로 새로운 월드 투어에 돌입합니다. 이번 투어는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79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는 K-팝 사상 최다 회차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멕시코전 티켓 수요 2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맞대결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이 어제 발표한 티켓 신청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의 어조 2차전이 전체 104경기 중 티켓 수요 2위를 기록했습니다. FIFA는 지난달 14일까지 한 달간 월드컵 티켓 신청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5억 건이 넘는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구매 요청을 받은 경기 1위는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의 K조 조별리그였고 3위는 결승전이었습니다. 이 밖에 문화 분야 주요 소식입니다. 일본 소설가 스즈키 유이의 소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교보문고가 오늘 발표한 1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이 책은 김애란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늘 부산에서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종합정책연구소 동서대와 공동으로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빠른 국가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공동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정우성 씨의 메이드 인 코리아 바이럴 의혹에 대해 소속사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충주산 사과 지역 소식입니다. 충북 충주산 후지사과 5.5톤이 오늘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충주시는 오늘 오후 충북원 예농협 충주거 점산지유통센터에서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사과는 2,500만 원어치 규모로 지난해 수확했습니다. 충주 사과는 2011년 이후 꾸준히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충주거 점산지유통센터는 농가와 100% 계약 재배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효과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주자. 지난해 1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발굴과 대리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병역 판정 검사 2026년도 첫 병역 판정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얼굴 인식 등 무인화 시스템이 도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병역 판정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월드 전람은 제82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를 어제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참가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1월 16일 목요일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치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으며 정부는 광역행정통합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470원대로 복귀했으며 K-AI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LG, SKT, 업스테이지가 선정됐습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경제과거사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발표하는 정규 5집 앨범 제목을 아리랑으로 확정하며 전 세계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일도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